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이 많아. 대부분 허세의 말이에요. 경청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 호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거야. 여러분들 안녕. 저는 오늘 천호동 쪽에 미팅이 있고 또 강남에 미팅이 있어서 오고 가는 길이 꽤 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른스러운 어른이었나, 이거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몇 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른다운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만난 멋진 어른들을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모비브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각계 전문가들이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브랜드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브랜드들 브랜딩을 좀 고민하는 모임이자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 모비브를 이끌고 계신 홍성태 교수님이라고 있어. 이 홍성태 교수님은 배민다움이라는 책이나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 이런 다양한 책을 쓰셨던 교수님이자 모비브의 수장님이신데, 제가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신다. 알고 계시고 들어오셨고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많더라도 내가 아는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그렇게 잘하셔요.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나 어떤 대단한 부분을 발견해 주시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좋은 어른이다. 나도 나이가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갈수록 내가 난데,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데 라고 생각이 치우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산업에 질문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약간 명절에 모이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그 꼰대 같은 문화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들만 마이크를 잡고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런 보통의 상황들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귀를 열고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어른들이 정말 멋지구나.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 요즘 세상은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시대에 도래함으로써 더더욱 마인드와 인간성과 의리와 신의 성실이 더 크나큰 능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들게 했어요. 지금 주변에 돈을 엄청 잘 벌고 유명한 친구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영원할 것 같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가치롭게 오래 가냐라고 했을 땐 나는 그거는 마인드와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 번째로 떠오른 어른은 나는 그 홍성태 교수님이 떠올라. 멋진 두 번째 어른은 풀무원 푸드앤컬처의 이동훈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풀무원에서 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찬 사회생활로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까지 역임하고 계신 살아있는 인물이지. 근데 그분을 모비브 수업에서 만났는데 어찌나 겸손한지, 정말 대표님의 기본적인 표정은 스마일이고, 그리고 항상 만날 때마다 박수를 이렇게 청해 주셔요. 그런 진짜 겸손하고 웃음이 너무 멋지신 어른이 또 얼마나 카리스마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다정하고 본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본인 삶에 대한 호흡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유쾌함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진짜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품격이 있는 거지. 그 이동훈 대표님이 생각이 나는데, 만나는 장소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갈증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어.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쌓아온 시간을 믿지 않고 앞으로 쌓아갈 시간들을 더 믿는다는 거거든. 베이스로 겸손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업계 동료이자 리스펙하는 분 중에는 고시네푸드라는 고석현 대표가 있어요. 양문이라는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외식업 브랜드를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94년생이셔. 정말 젊은 피가 있으신데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업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공통점이 정말 겸손해요. 근데 본업은 정말 뾰족하고 더 많이 배우고 끝없이 성찰하고, 그런데 세 분 다 유쾌하셔. 작은 행복들을 잘 잡고 자주 웃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똘똘 뭉쳐져서 내가 나이를 먹든 시간을 쌓든 경험이 풍부하든 그 바이브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어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닮고 싶지 않은 어른을 만나면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고 닮고 싶은 어른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소중함과 감사함과 또 배울 점을 이렇게 줬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 잡으려고 해요. 사실 닮고 싶지 않은 어른을 보고 내 에너지가 뺏기거나 툴툴툴툴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닮고 싶은 어른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이를 쌓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거든. 오랫동안. 사실 1년은 멋진 어른으로 척할 수는 있어. 근데 이 척하는 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멋있는 어른을 보고 그 어른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척,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척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을 많이 상기시키고 떠올려 보는 걸 더 좋아해. 다정이들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신 말을 잘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요즘 모임이 좀 많은데 제가 이제 타인을 보더라도 정말 말을 잘하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즐겁고 알맹이가 꽉 찬 대화를 하고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호감 있는 대화를 하는 법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 모임이나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너무 나의 사적인 이야기나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너무 내 가족의 이야기나 내가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것에 대한 말을 주저리 길게 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 우선.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그거인 거지 이 모임이나 이 대화의 관심사가 그게 아닐 거야. 그래서 이 모임이나 대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조연이 되고자 하면 감초 배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호감 있는 대화를 한다고들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이 많아. 대부분 허세의 말이에요.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그런 부분들을 자각하면서 꾹 눌러 담아야 돼. 진짜 단전에서 힘을 끌어모아서 참아야 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면 돼.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친구의 말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말을 자르거나 빠르게 화제를 돌리는 행동은 대화의 매너가 아니긴 해요. 끝까지 들어주고 오히려 다른 주제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바통을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도 호감 있는 대화법의 특징이긴 하지. 그래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매끄럽게 청산 유수처럼 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잘 경청하는 것. 그게 이제 호감 있는 대화법의 특징 두 번째이지. 잘 경청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실제로 이해하면서 알맞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그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대화할 때 대화의 주인공인 사람보다 그 대화의 주인공인 사람의 말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사람, 호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은 엄청 오버해서 리액션을 하지도 않고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걸 잘해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럼 그땐 어땠어요? 이런다든지 막 너무 과하지 않고 대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 제가 그거 좀 잘하거든. 저는 그게 오히려 호감을 끌어올리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약간의 고급 스킬인 것 같은데 대화 주제를 잘 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남자친구나 혹은 만날 남자들의 그 대화 주제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근데 이제 내 딸 유부녀야. 그러면 신혼생활은 어떤지, 아이 키우는 건 어떤지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겠죠. 대화의 멤버에 따라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거나 리드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원오원 1대1 대화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대화를 잘 끌어가기가 좋을 거야. 나는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상대방의 관심이나 취미 같은 것들을 만나기 전에나 그리고 이렇게 좀 인스타로 공부를 해서 그런 주제나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나도 편할 거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약간 매너의 측면이기도 한데 약간 내가 관찰자적인 시각에서 리액션을 잘 해주고 대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대화의 그 맥락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시작하더라도 좀 번갈아 보는 게 되게 중요해.
4명이 만났는데 A 친구가 B 친구만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대화가 재밌더라도 약간 집중도가 흐려지거든. 제가 이제 미팅을 가거나 프레젠테이션을 갈 때도 한 분만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면서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 하나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4번째 스킬이야. 그래서 골고루 바라봐주고 대화의 바톤, 대화의 비중도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 그럼 너는 어때? 그 여행 어땠어? 요즘 하는 일은 어때?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바톤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거 너무 중요해. 왜냐면 내가 스스로 바톤을 받기는 어렵거든? 나는 이러기가 어려워.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되면 4번 정도로 바톤이 잘 적절하게 분배되게끔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 너무너무 좋은 스킬이지. 그러면 아마 그 친구한텐 당신만 기억에 남을 거야. 그래서 누구나 대화를 하고 싶고 자기 얘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아득바득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나 함부로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는 것. 경청하면서 적절한 리액션을 하면서 대화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화의 멤버에 따라 적절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 또 말의 비중이 잘 나눠질 수 있게 질문을 좀 던져주는 것.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의 호감 있는 대화법이다.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인간관계가 매끄러워지기 위한 좀 노력에 가깝지. 내가 편안했다. 나 이 사람이랑 만나는 거 너무 편안하고 즐거워. 이러면 상대가 굉장히 날 배려해 준 거다 라고 생각을 100%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 이 사람이랑 되게 잘 맞고 이 사람한테 배울 점도 많고 나도 이 사람처럼 매끄러운 대화법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이 한번 들었으면 노력해보는 것도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어렵게 사냐 라고 하는데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게 살아야 나중에 덜 힘들어.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이렇게 깎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성찰하고 늘 반성하고 늘 이불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 다정이들이랑 노력할게. 고마워. 오늘도